안녕하세요. 황미경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죠. 그런데 이런 여름 날씨에 유독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흔히들 여름 탄다고 하죠. 여름만 되면 무기력해지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형상의학에서 보는 여름 타는 것과 다한증에 대해 한의학 박사 정인규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 타는 것과 그리고 다한증에 대해서 형상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철이 흔히 봄, 가을이 없고 여름, 겨울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름철 되면 뭐 기운이 없다든가 밥맛이 없다든가 또 여름 지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든가 어떤 분은 이제 여름만 되면 뭐 기침을 한다든가 이런 그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땀은 뭐 겨드랑이 땀 나는 분도 있고 손에 땀 나는 분도 있고 또 남자들은 주로 사타구니에 땀이 많이 난다. 그런 것에 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생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를 어떻게 제일 아껴서 오랫동안 써가지고 내 생명을 기르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주로 힘을 적게 쓰고 너무 억지로 뭐를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양생에서 방법의 제일 처음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여유롭게 입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살아보면은 많은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요즘에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먹거리가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많고 그리고 볼거리도 요즘 너무 많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오는 게 병이 너무 이제 잘 먹고 움직이지 않아 오는 병이죠. 그래서 그로 일어나는 질환이 이제 비만인데 비만이 우리 기본 치료법이 뭐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작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나마 이렇게 별 먹거리가 없었으니까 어찌 보면 이 건강이라는 차원에서는 어찌 보면 시대적인 덕을 본 거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먹거리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이나 이런 게 오가지고 그게 고혈압, 당뇨 이런 걸 다 일으키죠. 그래서 요새 소아비만도 굉장히 많고 한데 비만의 치료의 제일 근본은 작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특히 이제 저녁을 작게 먹거나 저녁을 안 먹거나 그리고 매일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건강을 유지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먹거리에 좀 관심이 있어 보니까 발효식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발효식품은 우리 내부에 소화효소를 많이 만들어서 체내에 필요 없는 노폐물을 축적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거죠. 특히 이제 간장이라든가 장조림 이런 것도 좋고 김치. 그래서 그것은 꼭 집에서 정성 들여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집에도 간장 담그는 거는 꼭 담굽니다. 시골에서 메주를 가져가야 꼭 담그는데 간장이 우리나라 음식에 제일 중요한 음식입니다. 간장을 오래 된 간장을 제대로
된 간장을 먹으면은 암도 예방한다죠. 왜 필요 없는 체내에 노폐물이나 독소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너무 먹거리가 많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발효된 것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도 제가 보니까 생활 속에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제 한의원에서 벗어나가지고 저 멀리 한 왔다 갔다 한 뭐 1km 넘는데 일부러 걸어갑니다. 밥 먹으러. 그 점심시간에도 좀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빙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걷고 먹거리를 좀 절제하고 그리고 먹거리 중에서도 패스트푸드보다는 이제 발효 음식, 우리 된장이나 이런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요즘에는 텔레비도 너무 볼거리가 많잖아요. 적당하게 보고 바깥에서 이렇게 많이 놀도록 하는데 제가 전에 이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가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야, 요즘 학생들은 밖에 놀아라 하는데 전부 다 뭐를 하는가 다 밖에 나오지는 않는다고. 학생들도 계속 뭐 게임을 한다든가 컴퓨터를 본다든가 이래가지고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먼 미래를 보면은 그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저희 모임에 간다고 이제 라디오를 틀고 왔는데 그 라디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담배도 그렇게 해롭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담배를 피우는 여성이 애를 낳고 나면 그 애가 무증자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 같은 것도 몰두하면 그게 제가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풍부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우리가 자녀 교육이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풍부한 만큼 걱정거리가 그만큼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에 노출될 때 어느 게 제대로 된 정보인가를 우리가 감별을 해야 하고 선택해야 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한의학적으로도 그런 게 많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어떤 게 그 좋은 한의학적인 정보인가를 우리가 감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름이니까 특히 여름철 양생에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름철에는 겨울하고 특징이 뭐죠? 덥죠. 예. 그러니까 이 햇빛이 너무 더우니까 사람은 그 열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옷을 많이 입어야 됩니까? 열을 이렇게 뿜어야 되죠. 내 몸에 열이 있으면 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옷도 자꾸 얇게 입고 되죠. 그런데 이제 얇게 입고 땀을 내버린다. 피부를 열어가지고.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운이 빠져나가죠. 기운이 빠져나니까 체내 대사 작용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몸에 기를 빼버리니까 배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설사나 이런 위장질환이 많이 오는 게 여름에 오죠. 한의원에도 환자가 위장질환을 호소하는 거는 겨울에는 별로 없습니다. 환절기 또는 여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흔히 이제 어른들이 이열치열 한다죠. 날이 따뜻한데, 날이 더운데 내 몸은 그 열에 의해서 열어버리니까 몸이 차져 도로. 그래서 여름에 따뜻한 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여름을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실제로 여름에는 따뜻한 거 먹고 배탈 만나지는 않아요. 찬 거 먹고 배탈을 만나는 거죠. 요즘도 찬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스크림 뭐 그런 게 너무나 많죠. 냉장고도 그게 하나 우리 몸에 그 식품이 부패가 안 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너무 이제 차게 먹으면 위장탈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몸이 찬 음식을 조심해라. 그래서 놓은 말이고. 그 다음에 너무 차면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 몸 기능이 떨리는데 더 찬 거는 더 기능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차게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러면 이제 땀을 자꾸 나비면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 땀을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죠? 삼계탕이나 이런 걸 해 먹는 거죠. 거기 보면 들어가는 게 황기 이런 걸 넣어야 하죠. 황기도 넣고 인삼도 넣고 그러다 먹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개고기도 왜 먹느냐 하면 개는 이렇게 여름에 땀을 안 흘리죠. 그 사람들이 가만히 관찰하니까 개가 이렇게 여름 되면 해만 내가 헐떡거리지 땀을 안 흘립니다.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땀을 틀어막기 위해서 개고기를 먹는 이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은 거죠. 그래서 도입만 보면 이 개고기를 먹는 그 파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생활과 임신을 금하는데 동물들은 언제 이렇게 교미를 하죠, 주로? 예? 그렇죠. 봄이나 가을에 한다고. 여름에는 이게 정자도 더위를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정자, 난자 더위 마시니까 그게 애가 되면 애가 약하겠죠. 동물들은 그걸 뭐 자기들이 스스로 터득했겠죠. 그래서 동물들은 교미를 봄, 가을에 주로 하고, 여름에는 안 합니다. 여름, 겨울에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이 동물들한테 배웁니다. 자는 것도 보면 동물들은 이렇게 웅크리게 자죠. 내가 이제, 낮에는 한야에서는 이게 기운이 이제 열을 받으니까 전부 올라가는데 밤 되면 이제 식혀지니까 내려오니까 그 내려오는 기운을 막기 위해서 내 몸을 웅크려 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연의 현상에서 많이 따와가지고 몸에 응용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에는 찬 음식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얼음, 아이스크림, 이게 채소, 과일 이런 것도 너무 차게 해 드는 건 안 좋습니다. 어찌 보면 좀 수박도 그냥 바깥에 있는 그 실온에서 먹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요즘에는 비닐하우스 되니까 제철에 나는 음식이 없잖아요. 사실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제철에 난다는 것은 그 계절의 기운을 이겨야 그 제철에 살아가죠. 그 계절의 기운이 자기가 굉장히 빨아먹으면 굉장히 좋으니까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좋고 약에는 수박이나 참외를 먹어야 내가 여름이라는 그 계절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수박, 참외가 여름 이기는 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냉방을 피해라 되어 있죠. 이 땀을 안 내면 한야에서는 학질이 온다고 했습니다. 학질은 이제 가을 되면 몸이 으실으실 춥고 추웠다 더웠다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머리도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고 위장이 안 좋다는 분도 있는데 이 여름에 특히 냉방병 요즘에 이제 에어컨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땀을 적당히 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특히 이제 낮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바깥에 가서 20-30분 좀 노출을 했다 다시 사무실에 오셔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찬 기운을 이렇게 씌우다 보면 피부가 웅크려가지고 내 몸에 그 빠져나갈 독소들이 안 빠져나가면 가을에 이제 기운이 이제 서늘해지죠. 그러면 학질처럼 옵니다. 이런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증상이 어떠냐면 몸이 으실으실하고 밥맛이 없고 속이 미식미식하고 어지럽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매일 아프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학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은 이제 길을 보아야 되는 게 아까처럼 그 너무 날이 더우니까 몸에 이제 이 피부를 늘어버리면 이게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땀이 나버리죠. 그 땀이 이 한의학에서는 물론 이제 필요 없는 노폐물도 빠지지만은 노폐물보다 더 많이 빠지면 체내에 있는 체액이나 피나 호르몬 이런 게 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찜질방에 너무 땀 빼는 그런 것도 안 좋고 그래야 되는데 여름에는 그렇다고 땀을 안 냈어도 못자고 적당하게 땀이 나야 되는데 너무 땀이 나서 기운이 없을 때는 기운을 보하느냐. 그게 이제 황기, 인삼 이런 거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동의보암 처방에는 생맥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맥을 살린다. 우리 맥이 빠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생맥산 들어가는 게 인삼, 맥문동, 오미자. 오미자 그거는 이게 그 집에서 해 드시려 하면
그것은 이제 그 한옥품을 전날 저녁에 물에 이렇게 담가놔요. 싹 씻어가지고 담가놔면 빨갛게 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날 그거를 먹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도 그 해가지고 주면은 여름에 해놔도 뭐 언제 없어지는 거 몰라요. 그 굉장히 맛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꿀 같은 걸 좀 타가해 드시면은 여름 음료수 대용으로 굉장히 좋은 그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속이 차지니까 속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름에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했습니다. 이게 정자나 이 콩팥 기능이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애를 가지면 안 좋다. 그래서 간혹 이제 약한 애들 오면 언제 애를 출산했습니까? 물어봅니다. 출산해서 물어보면 사실 언제 임신된 건 잘 모르잖아요. 내들 몇월 며칠 날 임신한다고 벽에 쓰고 임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산을 하는 거죠. 10개월을 빼보면은 여름에 한 7월 되면 어떻겠습니까? 앞에 몇 월 달에 9월 달에 임신, 그 7월 달에 했으면은 언제 5월 달에 출산하겠죠. 10개월을 역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계탕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닭도 원래 열이 있는 음식이고 인삼도 열이 있는 음식이니까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너무 열이 많은 체질은 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 들어보면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맨날 힘들다고 그 삼을 꿀에 재웠다 드리냐까 아주 풍이 온다고. 이제 체질에 맞으면 인삼도 맞는데 몸이 이제 너무 열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먹고 뭐 이런 거는 다른 없겠죠. 그 다음에 오미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구해가지고 여름에 음료수 대용으로 만들면 더위도 이렇게 몸에 땀 나는 것도 없애주고 여름도 잘 지냈습니다. 아까 수박하고 제가 참외인데 이거는 우리가 계절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중에 하나다. 동의보하면 뭐 섭병이라서 여름병. 여름병이 오면은 그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때가 끼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있고 얼굴에 때가 끼어가지고 이상한 기미도 아니면서 시커멓게 되는 경우는 그건 여름을 타면 그런 병이 옵니다. 그건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여름을 이기는 그런 처방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열. 옛날에는 걸어가다가 뭐 논을 맨다든가 밭을 매다가 더위 마시가 쓰러지는 게 중열입니다. 그때 동의보험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들은 그늘 밑에 가가지고 이 배꼽 주위에 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고 거기다가 따뜻한 뭐 물을 붓거나 오줌을 넣으라 돼 있어요. 오줌은 차지 않으니까 그러면 서서히 몸에 따뜻한 기운이 나서 정신 이런 걸 생겨난다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은 별로 없죠. 그런데 이 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후덥지근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우스 농사 시키면 여름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 좀 머리가 아프고 열이 막 나고 그 다음에 두통도 오고 그 다음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우스 농사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이렇게 기운이 너무 없고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한약을 쓰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냉방병, 이는 요즘 너무 많죠. 에어컨 같은 거를 많이 씌우니까. 그래서, 에어컨 씌우가 오면은 이게 이제 유독 이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으실으실 춥고, 그런 증상이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막 아프고 그래. 찬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때 이 찬기운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각향정기사이나 이런 약들을 써가지고 하는데 이 여름에 너무 에어컨을 씌우는 것도 안 좋다는 거죠. 그다음 여름 감기와 이장병이 있습니다. 이 여름에 이제 주로 이게 찬 거 먹거나 찬바람을 씌우면 여름 감기가 옵니다. 그때 보면 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없습니까? 위장이 안 좋으니까 토하고 설사하고 오죠. 흔히 토사강난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여름 감기입니다. 주로 이제 저 겉으로 찬 기운을 바깥에 이렇게 찬 기운을 맞거나 그다음에 속에 너무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에어컨 씌워도 안 좋고 너무 찬 음식 먹어도 안 좋다. 요거를
잘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은 이제 설사 이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그 시골에서 이렇게 좀 응달진 곳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 특히 되면 아까처럼 땀이 발산이 안 되니까 설사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분이 꼭 1년에 약을 몇 차례씩 지어 드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너무 시원한 데만 찾아가서는 안 좋은 거죠. 그다음 이분도 여름만 되면 토하고 설사하고. 근데 여름에 위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대체로 얼굴이 이렇게 좀 길거나 계란형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위장이 약한데 여름 되면 더 기운이 빠져가지고 올 수 있죠. 그다음에 주합병이라 있습니다. 이는 이제 늦봄이나 초여름 지금 이때쯤 오죠. 지금 이때쯤 되면 밥맛이 통 없고 이 보면 그렇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약해지고 적게 먹고 그러니까 기운이 통 없고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 분인데 충청도에 이제 친정이신 분인데 서울에서 이제 따님이 이제 전화를 그 보니까 그 시골에 사는 어머니 목소리가 영 다 기어 들어가. 그 보니까 시골에 이제 70 몇 세 되셨는데 혼자 계시니까 뭐 해먹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굶고 가다가 어떤 데는 챙기 드시고 그러니까 기운을 통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급히 내려가셔가지고 보니까 기운을 영 못 차려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모셔가요 한의원 왔는데 제가 약을 한 10개나 쓰고 나니까 얼굴이 뽀얘가지고 내려가셨다고. 그래서 혼자 계실수록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초여름 되면 밥맛이 똑 떨어져요. 요즘에는 그래도 먹거리가 있는데 옛날에 보면 진짜 요때는 먹거리가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합병이 요즘에는 그래도 작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윗동네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가 그분은 제가 6월 달인가 그때 집에 갔는데 막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막 동네 사람이 이제 초상장을 보러 내려가더라고요. 그 내려가는데 한 며칠 지내고 괜찮으시대. 그걸 몇 년을 그렇게 거듭하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동의방을 보니까 이게 주합병이구나. 그분이 이제 키가 크고 확 말랐어요. 특히 키 크고 마른 분이 위장이 약한 분들이 이게 초여름 지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존기타이나 인삼이나 항기 이런 거를 들어간 약을 좀 달여 드시면 기운을 차린다고. 또 이분이 이제 저희 한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여름 나기 힘들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합병이라. 그래서 보존기탕이라는 처방을 쓰고 나서 이게 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주합병이라고 여름만 되면 이렇게 밥맛이 떨어지는 분들이 꼭 있다는 거. 체질적인 요소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럼 또 복서증이라 복서. 근데 엎드릴 복, 여름서. 여름만 딱 되면 병이 다른 체력은 괜찮은데 여름만 되면 병이 딱 나타나요. 여름만 되면. 그런 분도 여름이 아마 그 여름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몸에서 어떤 균들이 숨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활동하기 좋은 시기 모양이죠. 자, 28세인데인 처녀인데도 여름만 되면 이게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처져요. 이 경우에도 여름 주합병을 보고 보존기탕을 쓰는데 이렇게 여름 타는 병들 지금은 이제 이 5월 말이나 6월 정도 이 정도의 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주합병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열수 있습니다. 이 지금 환자는 여자가 27세인데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여름 때 왔는데 여름만 되면 기침을 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영국 간 다음에 그때 그래서 5, 9월 달에 꼭 마른 기침이 나고 그래서 이 소쇼타인 처방을 쓰고 좋았는데 동의보하면 이게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기침 나는 거, 겨울만 되면 기침 나는 거.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계절하고 질환하고를 굉장히 연관을 많이 짚습니다. 뭐 새벽에 기침하는 것도 있고, 그 애들이 이제 음식 잘 먹는 애들이 기침을 언제 하냐면 새벽에 기침합니다.
새벽에 한 3시나 이 정도 되면 기침을 꼭 해요. 잘 먹는 애들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를 데려올 때는 어떠냐면, 우리 애가 기침을 달고 있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죠. 언제 기침을 합니까? 그러면 새벽에 기침한다고. 그 애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먹게 생겼죠. 그런 애들 할달하잖아요. 뭐. 부모는 굉장히 좋죠. 뭐, 왜 잘 먹고, 다른 탈은 없어. 기침하는 게 다르지. 근데 그렇게 생긴 애들은, 부모님들이 어려서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이게 에너지가 이게 많이 남아 돈다고. 그러면 그거를 배출해야만 집중이 되는데, 그 에너지 남아 도는 걸 자꾸 공부해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가행행동장애가 오지. 에너지가 남으니까 분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돌출 행동을 막 하는 거죠. 그런 애들 차라리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 몸이 튼튼해져. 그러면 공부는 조금 나중가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근데 공부를 하는 게 그 애에 따라 어찌 보면 약한 애들이 공부를 어렸을 때 잘하죠. 튼튼한 애들은 에너지가 막 남아 도니까 운동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적당하게 빼버려야 그 집중이 높아지는데 그 열이 너무 많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죠. 저희 집에 늦둥이 하나 있는데 그 부모 이제 저 친구들하고 저녁 때 가면 운동하러 간대. 그래서 가라고 내가 이야기하죠. 집에 있으면 게임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하는 걸 다 하고 싶잖아요. 애 때문에. 게임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근데 운동하는 게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이제 다한증에 땀이 되는데, 땀은 한의학에서 그 진액의 이명이었습니다. 진액. 몸에 우리가 진이 샌다 하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면 진이 새고, 그리고 피의 이명이었습니다. 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찜질방에 땀 빼는 거는 잘못하면 피를 빼는 것 같다. 제가 갱년기 온 분한테 제일 조심하는 게 찜질방 가지 마라 합니다. 적당하게 땀 빼는 건데, 막 갱년기 오면 어깨도 절리고 발바닥도 화끈거리고 막 그렇거든요. 땀을 빼고 나서는 굉장히 시원하죠. 그 집에 오면 사람이 그건 처지죠. 그래서 간혹 가다 한 번씩 가는 건 괜찮는데, 막 내가 몸이 시원하다고 자꾸 빼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또 땀을 내면 기운을 상한다 돼 있죠. 땀이 왜 기운을 상하냐면, 땀이 이렇게 날 때는 이게 정기화돼서 나타나죠. 몸에 있는 체액이 증발돼 나가는 게 땀이죠. 그리고 땀을 너무 하면 수명을 제초한다 했죠.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호르몬이나 피 이런 게 막 새어 나가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찜질방 가는 게 있는데, 너무 그거를 재미를 붙여가지고 많이 가는 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땀 나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이제 솥을 잘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솥에 이렇게 불을 넣으면 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몸에 안쪽에 열이 있으면 열을 빼내기 위해서 이제 땀이 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전부 압력밥솥도 하니까 한 번 빠지니까 얼마 안 빠지는 것 같는데, 저 어릴 때 보면 이제 시골에 밥을 하면 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처럼 열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땀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 땀은 자연 현상은 비 오는 거고, 다른 것에 비하면 솥대에서 김이 나는 거고, 그거와 같은 거죠. 땀 나는 원인은 많습니다, 원인이. 체질적으로 보면은, 몸이 이렇게 좀 습기가 많은 사람들 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만져보면 물렁물렁 습기가 많은 사람. 그리고 이제 담화가 많은 사람. 담화가 많은 사람은 근데 보면 눈밑이 이제 꾸물꾸물합니다. 그게 담화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위장에 위에 열이 많은 사람, 양명들, 그러니까 좀 눈두덩이가 있고 입이 좀 두툼하고 이제 강대뼈도 있고 가슴이 쭉 벌어지고 그런 분들은 위장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여름 되면 막 에어컨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 보면 며느리도 자기하고 같이 살지 말자고 하죠. 왜 그러냐면 여름 되면 자기가 좀 혼자 팬티라도 입고 있으면 되는데, 있으면은 딱 차려입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체질은 땀을 많이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땀을 흘린 거는, 땀을 흘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신경을 많이 써도 땀이 납니다. 특히 이제 손에 땀 나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와요. 그리고 이제 많이 활동을 하면 또 땀이 나죠.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성생활을 가도해도 밤에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생활에도 땀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체질에서 땀이 오는데 특히 땀이 나는 거는 위에 열이 많은 양맹들 땀이 많다. 그래서 땀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한은 주로 이제 땀을 그냥 일반적으로 흘리는 역을 그 자한이랍니다. 도안은 밤에 이제 식은땀 흘리는 거죠. 그게 이제 몸이 너무 허하거나 여기 음을하고 나와 있는데 음은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이나 피는 게 전반적으로 부족할 때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식은땀은 안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밤에는 전부 다 이렇게 자야 되는 거죠. 자야 되는데 속에 무슨 열이 있으니까 이게 못 자고 계속 속이 끓으니까 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식은땀 흘리는 애들은 꼭 그걸 치료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얼굴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보면 이거는 이제 얼굴의 모양이 화와 같은 힘입니다. 화. 요 물처럼 생긴 거는 이렇게 정삼각형이죠. 화가 많은 애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이제 꼬마들 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죠. 하루 종일 먹기는 이렇게 요만치 먹는데 활동량은 요만치 될 겁니다. 그런 애들은 몸에 허열이 많아요. 그 열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으니까 뭐 그게 계속 활동하고 먹는 거는 없고 그리고 몸도 살도 안 찌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 식은땀 흘리는 것을 꼭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화는 머리에 땀 나는데 이거는 이제 기운이 위로 올려주는데 이 올리는 힘이 약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뭡니까? 이게 끙끙대는 거죠. 막 끌어올리려고. 그때 이 부자나 이런 약들을 좀 들어가는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땀 나는 거 아까 제가 와서 심장이 좀 약하다든가 그 다음에 위에 열이 있으면 손을 놓습니다. 위에 열. 한의학에서는 이제 손발에 땀 나는 것을 손발은 주로 위장하고 많이 연관을 봅니다. 손발이 땀 나는 것은 위장병 또는 이게 심장이 약하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겨드랑이에 땀 나는 거는 수술 후에 그런 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땀을 그 땀 막는 것을 막아주려고 수술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르게 땀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음한증은 이 음낭에 땀 나는 겁니다. 남자 체력이 약하면 음낭에 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진료를 할 때 사토미 땀이 많이 찹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면 호르몬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이제 진단합니다. 자, 이제 자한 땀을 흘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 행상에 역삼각형 얼굴이 있습니다. 역삼각형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불꽃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식은 땀을 흘리든가 그냥 땀을 흘리든가 이 자암강화탕 이 말 그대로 음을 보하고 하를 끌어내려주는 거 그런 약을 써가지고 땀을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증상이 더 심해지면 불면증도 오고 그 다음에 눈도 침침하고 귀도 울고 이런 증상이 옵니다. 그 다음에 자한인데 이 양맹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장이 좋은 그런 분이죠. 그런 분들은 이 땀이 원래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변비가 오면 변비를 풀어만 줘도 땀이 많이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변비 푸는 약이 위장열을 끄는 약이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열을 조절하면 몸에 땀 나는 게 조절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아들이 이 땀을 흘리는데 주로 이제 땀을 좀 흘리면서 애가 코가 잘 막히고 애가 좀 희거나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이게 기운이 부족해 봅니다. 기운이 흩어지는 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희고 뚱뚱한 애들이 맨날 감기 달고 있으면 그거는 환기나 이런 걸 가지고 땀을 막아줘야 됩니다. 기운을 안 쉬게. 그래서 그때 보중익기탕이나 이런 약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땀을 흘린 다른 행태는 이 입술이 좀 두툼한 애들이 있습니다. 입술 두툼한 애들이 땀을 쭉쭉 흘리면 소근육대라는 처방을 쓰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애들은 주로 밥 먹고 잘 들어 눕거나 배가 잘 아프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아까 보중기탄이라는 것은 피부를 이렇게 틀어막으면 그 밑에 있는 한층 더 밑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가 땀을 틀어막는 정법을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한인데 이분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그 손해 위축증을 진단을 받았는데 보니까 하루에 그 속옷을 서너 번 갈아입어야 될 거거든요. 밤에 막 땀을 막 흘린 거죠. 그러면 아까 땀은 뭐였습니까? 피나 진액의 이명이라죠. 막 몸 안에 있는 진이 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병이 올지 모르죠, 뭐야. 뭐 피부병이 올 수도 있고 뇌 질환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제일 급한 게 땀을 틀어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당기장탕이라는 것을 쓰고 이 땀이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손해 위축증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되겠죠. 물론 손해 위축증은 뇌에서 온 거지만은 우리 사람이 하는 생명체 같으면 다른 데 고장이 나면 다른 데 영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옷을 적실 저런 땀을 많이 나면 그걸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죠. 또 한의학에서는 이 기운이 소변을 이게 자주 보거나 노인들이 소변이 자꾸 바지에 젖고 그러면 이게 치매가 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변은 이렇게 소변이 우리 어떤 데 소변이 보죠? 소변은 어시를 추울 때도 소변 보러 가죠. 그 새벽에 아침 일나면 소변 보러 가죠. 저 기운이 위로 올라갈 때는 소변을 봅니다. 그럼 노인들이 왜 소변을 자주 봅니까? 기운이 안 올라가니까 자꾸 이게 소변을 봐가 끙끙대는 거죠. 그래서 꼬마들은 한 10살이나 가면 소변 잘 안 보잖아요. 자러 가니까. 꼬마들은 대체로 변비가 많지 소변을 잘 안 봅니다. 소변이 많다는 것은 뇌의 내수를 채워주는 힘이 약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땀 흘리는 것도 뇌의 문제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것도 뇌에 문제가 온다고 봅니다. 자, 소화도 아니죠. 소화가 이제 잠잘 때 식은 땀 흘리는 거.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제가 설문지를 받아보는데 밤에 식은 땀 흘리고 하면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변비가 있다. 코가 막힌다. 뭐 감기가 자주 든다. 그래도 식은땀 흘린 거를 빨리 막아줘야만 몸이 좋아지는 거죠. 식은땀은 아까 뭐 그랬습니까? 땀은 진액의 이명이고 피의 이명, 피가 새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7세인데 역삼각형 얼굴을 했죠. 그러니까 행상학에서는 저 역삼각형이 따오면 저 애는 하가 많은 행이구나. 그러니까 그 애들은 그대로 밥도 잘 안 먹고 코피도 흘리고 잠날 때 땀도 나고 대체로 변비도 나타납니다. 몸에 이렇게 너무 활동을 하니까 진이 마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잠가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이런 애들은 그 행에 그 약을 쓰면 너무 쉽게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64세 이분은 이제 머리만 땀이 납니다. 머리 땀도 이제 기운이 끌어올리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삼각형은 어찌 보면 너무 잘 오르니까 땀이 나는 거고 이 경우는 오르는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분은 머리에 땀이 나는데 하체는 차고 발이 실다. 기운을 올리는 힘이 약하다. 그때 이제 녹용대보탕 이런 약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세인데 이분은 난소에 무록이 있는데 무록을 좀 작게 해줄 수 없는데 그리고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른 불편한 증상은 이제 물론 난소 무록을 좀 작게 하는 약이 있는데 다른 불편한 증상이 없으니까 머리만 땀이 난대요. 머리 땀 나는 거는 요 안에 위장 있는 데서 이 운동이 잘 안 되면 막 이게 끙끙거리면 머리 쪽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그 반화복용탕을 쓰고 나서 다음에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 난소 무록에 변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인체에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 드러내는 것 중에 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뭐 변비가 왔다든가 이런 것을 없애주면 된다는 거죠. 다음 60세 이분은 머리에 땀 나는데 이분은 자궁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자궁을 드러내면 이 아래 위 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미가 아프거나 머리 쪽에 땀이 나요. 그래서 이 정전감이 이진탕으로 자궁의 기능을 좀 회복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켜주니까 머리 땀도 덜 나고 천식도 없어지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손발의 땀. 이 학생은 17세인데 아주 그 월경을 안 해요. 그런데 자궁이 약해도
이 손발이나 머리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 옹갱탄이라는 게 원래 자궁을 좋고로 하는 약인데 자궁을 좋게 해줘가지고 이 손에 땀이 안 났어요. 미술 전공 학생이 여기에 자꾸 땀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못 그리겠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자궁이 몸에 전부 다 그 객락이 흩어가는데 객락의 뿌리가 자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들이 15세인데 월경을 안 했다. 또 12세 초등학교 한 5학년인데 월경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궁이 홍씨는 어떻겠습니까? 홍씨는 제대로 익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홍씨 어려서 드셔보실 거니까. 예? 보통 우리 그 감이 이렇게 익어 있다는 거는 제대로 익은 거죠. 홍씨는 밑에 벌레 집을 지고 있잖아요. 홍씨 밑을 보면. 제가 그래서 홍씨를 하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홍씨를 따다 보면 밑에 항상 벌레가 있기 때문에 홍씨 먹을 때 조심해야 되죠. 그게. 그러니까 너무 일찍 월경을 하는 것도 덜 익은데 월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몸이 약해서 그런 거죠.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몸이 약하고. 그러면 자궁 자체를 튼튼한 약을 지어주면 월경도 조절되고 그러면 분명히 그 너무 그 나이보다 너무 월경이 일찍 오면 다른 몸에 어떤 이상이 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발에 땀이 나는 거. 이 경우에는 이제 좀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남성분이 이렇게 눈썹이 진한 분들은 좀 완벽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완벽한.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 이 손발에 이게 땀이 많이 납니다. 남자 탤런트 보면 다 눈썹이 진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깔끔해하고 성격도 아주 예민하고 그렇잖아요. 눈썹이 좀 없는 사람은 약간 좀 감성이 부족하다고. 집에 가서 한번 관찰해, 오늘부터 이제 눈썹을 관찰해 보세요. 감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61세인데 이 갱년기에도 땀이 많이 나죠. 이 갱년기 땀 나는 게 아까처럼 진액이나 피가 이렇게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갱년기 상열감이 있고 몸에 열이 나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피곤하고 땀 나고 그렇죠. 몸에 진이 없으니까 손발바닥이 막 저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도 저희 한의원의 그 간호사 어머니인데 발바닥이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쭉 받아보니까 갱년기 호르몬제를 들고 계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갱년기에 영향이 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갱년기를 한의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약을 쓰고 발바닥 아프는 게 아파졌어요. 지금 60세 정도 넘으면 갱년기 열이 없을 줄 알죠. 제가 보면 65세도 막 그런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갱년기 땀에 의해서도 몸에 이렇게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갱년기 증상은 뭐 다 이런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뭐 첫째는 이게 대체로 상열감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월경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어깨도 아프고 어떤 분들은 목에 가래도 걸려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치행법 중에 이제 땀하고 관련되니까 목욕을 하되 목욕은 주로 피부가 좀 막혀 있으니까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 하라. 햇낮에 하지 마라 돼 있죠. 그리고 너무 피곤할 때 목욕하지 마라. 뭐 어디 여행 갔다 오는데 피곤하다 하다 보면 몸 피곤한데 땀을 내비면 몸에 진액이 있으니까 더 기운이 흩어지죠. 그래서 감기가 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는 대대로 목욕하지 마라. 그리고 목욕을 할 때는 운동하고 나서 목욕할 때는 땀을 반드시 닦고 이게 해야 됩니다. 땀이 난데 하면 땀구멍을 통해서 바깥 기후가 들어가면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말릴 때 선풍기 틀지 말라는 거. 선풍기를 자꾸 틀면은 바람이 들어가요. 모발 탈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름철, 여름나기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 땀이 어떤 것인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에는 찬 음식 굉장히 조심해라. 그리고 적당하게 땀을 내라. 그리고 임신하는 분은 여름에 임신하려고 계획을 잡지 마라. 그리고 기운을 도우는 뭐 삼계탕도 좋고 오미자 차도 좋고 이런 것을 잘 들면은 여름 건강을 잘 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운 날씨라고 찬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요. 몸의 보강을 위해 건강하고 따뜻한 음식 드시면서 올여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TV 동의보감 건강해 보인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